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이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조물이 아니라는 한 중국 교수의 발언에 세계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올리비아 콜먼은 그럼 한자의 기원 또한 중국이 아닐 것입니다. 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동아시아 역사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릴 세계학계를 뒤흔든 세기의 논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 콜먼, 유럽에서는 역사학계의 황금손이라 불리는 교수죠.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동아시아 고문서 해석에 관해서라면 저를 능가할 사람이 몇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날 국제언어학 세미나는 마치 학술계의 올림픽 같았어요. 화려한 서울의 컨벤션 센터,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커피 향과 함께 지식에 대한 갈증이 느껴졌죠. 올리비아, 오랜만이에요. 당신의 실크로드 문자의 진화 논문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의 미셸 교수가 와인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반겼어요. 하지만 제 눈은 이미 프로그램을 훑고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 장혜희 교수의 발표 제목이 눈에 띄었거든요. 한자의 영향 동아시아 문자 발전의 새로운 관점.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미나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메모 준비를 했어요. 그때 장혜희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여러분, 오늘 저는 학계를 뒤흔들 충격적인 발견을 공개하려 합니다. 장혜희 교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은 즉시 귀를 기울였어요. 한글은 조선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순간 세미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학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일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글은 중국 명나라 학자들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조선은 독자적으로 문자를 창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장혜희 교수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발언에 세미나장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전쟁북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년간의 제 연구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미셸 교수를 포함한 몇몇 서양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혜희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미셸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올리비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중국의 영향이라고요? 제 태블릿을 급하게 꺼내 한글 관련 자료들을 스크롤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몇 번이나 잘못 터치했어요. 증거가 필요해. 장혜희 교수의 발표는 계속되었고 저는 그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지만 저는 이미 반격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장혜희 교수는 무대 위에서 마치 승리를 확신한 장군처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한자의 변형입니다. 조선이 중국 한자를 차용해 만든 문자에 불과하죠. 그는 자신의 주장이 가져온 파장을 즐기는 듯했어요. 그리고 PPT 화면을 넘기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최근 베이징 고궁박물관의 비공개 문서고에서 발견한 문서입니다. 화면에는 낡은 한문 문서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조선문자 창제지도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것으로 명나라 학자들이 세종대왕에게 문자, 창제법을 지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혜희 교수는 문서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국 세종이 천하의 문자를 배우고자 청하니 황제가 학사를 파견하여 문자의 이치를 가르치도록 하였다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옆자리의 미셀 교수가 제게 몸을 기울였어요. 올리비아,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쉽게 장애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휴식 시간이 되자 세미나장은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실록, 그리고 현대 언어학 연구 자료들까지. 이상해, 너무 이상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장혜희 교수가 보여준 조선문자 창제지도 문서는 어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태블릿으로 급하게 베이징 고궁박물관의 문서 목록을 검색했습니다. 그런 문서는 공식 목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작된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세종실록에는 중국 학자들의 개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한글과 한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였어요. 이건 조작된 정보일 가능성이 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반박해야 했어요. 휴식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반박 전략을 세웠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 분노보다는 사명감이 더 커졌습니다. 세미나장 한편에서는 장혜희 교수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 조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까지의 연구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겠군요. 옥스포드 대학의 톰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중국 학자들의 개입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한국의 박 교수가 반박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토론을 관찰하며 학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당연히 장혜희 교수의 주장에 반박했지만 서양 학자들 중 상당수가 그의 주장에 흥미를 보이는 것이 걱정됐어요. 나는 역사학자다. 역사적 사실을 지켜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배어나왔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한글에 관한 연구 자료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한글과 한자는 문자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로 각 글자가 의미를 나타내지만 한글은 표음 문자로 소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어요. 둘째, 한글은 발음기관을 분석해 만든 세계 유일의 체계적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기역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당시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셋째, 조선의 과학기술과 학문적 수준이 중국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조선의 과학기술 성과들을 리스트업했어요. 치우기, 혼천해, 직지심체요절, 자경루. 이 모든 것들은 조선의 독창적인 과학기술력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과학적 성취를 이룬 나라가 왜 문자 창제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겠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완성하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라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세미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장혜희 교수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주장이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뿐만 아니라 학문적 진실까지 왜곡될 것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단상으로 향했어요. 다시 시작된 세미나에서 제가 발언할 기회를 얻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세미나장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단상에 오르려는 순간 저는 과감히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올리비아 콜먼 교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심장은 마치 폭풍우 속의 배처럼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혜희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중요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혜희 교수님의 발표에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세미나장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순간 세미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혜희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런 순간에 보여주는 작은 망설임조차 약점으로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장혜희 교수님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각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죠.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예요. 두 문자는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한자와 한글의 기본 원리를 비교하는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중들이 주에 깊게 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장혜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이 어떻게 그런 문자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었죠? 당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한글 창제에 중국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이 떠올랐어요. 이것이 한글 창제 당시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중국 학자들의 개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어떻게 한글을 창제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저는 해례본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모두 자연의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소리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한글 창제의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의 자모 형태입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접근법은 당시 세계 어느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한글 자모와 발음기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띄웠어요. 청중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혜희 교수는 여전히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문자 창제지도 문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그 문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베이징 고궁박물관의 공식 문서 목록에는 그런 문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둘째, 그 문서가 진짜라면 왜 지금까지 어떤 역사학자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셋째, 장혜희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문서의 필체와 종이는 명대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미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장혜희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글은 조선이 독자적으로 창제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학적 문자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성취 중 하나이며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세미나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학자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고 많은 서양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혜희 교수와의 학술적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장혜희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유를 잃은 듯했지만 여전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리비아 교수님의 주장은 흥미롭습니다만 결정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중국보다 학문적으로 뒤처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혁신적인 문자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장혜희 교수의 말에 일부 학자들이 동조하는 듯했어요. 저는 즉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조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노트북을 다시 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의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첫째, 치국이입니다. 1441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표준 강우량 측정기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도 이런 정밀한 기상 관측 장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원통형 치구기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혼천이입니다. 천체 운동을 관측하는 정교한 장치로 조선의 천문학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줍니다. 셋째, 직지심체요절입니다. 1377년에 인쇄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 자본으로 구텐베르크의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섰습니다. 저는 각 유물의 이미지를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경루입니다.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로 세계적으로 그 정밀성을 인정받은 과학기술입니다. 이러한 발명품들은 조선이 단순히 중국 문화를 모방한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과학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음을 증명합니다. 장혜희 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결코 중국에 종속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왜 문자 창제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저의 논리적인 반박에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양 학자들도 이제는 장혜희 교수의 주장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셀 교수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장혜희 교수의 주장에 흥미를 보였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제 발표 내용을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는 강조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은 세종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여러 해에 걸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학자들의 개입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장혜희 교수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 자모와 한자의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그건 표면적인 유사성에 불과합니다. 한글 자모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한자의 특정 부분과 우연히 비슷해 보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본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죠. 세미나장에는 이제 제 주장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장혜희 교수가 진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은 조선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조선의 과학기술과 문화적 독립성에 관한 제 발표가 끝난 후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혜희 교수의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 기회를 통해 더 큰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흥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한자의 기원도 중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세미나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경악한 표정이었고 장혜희 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태블릿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중국 산둥성과 요녕성에서 발견된 동이족 문자 유물입니다. 초기 한자와 놀랍도록 유사하죠. 화면에는 고대 도기와 청동기에 새겨진 기호들이 보였습니다. 이 기호들은 초기 한자 형태와 매우 흡사했어요. 장혜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한자는 중국 문명의 기원과 함께한 문자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설문해자에도 동이족이 한자의 기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문자학 서적인 설문해자에서도 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죠. 제 말에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서양 학자들과 한국 학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동이족은 고대 동아시아에 살았던 민족으로 현재의 한반도와 만주, 중국 북동부 지역에 넓게 분포했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고 문자도 사용했어요. 화면에는 동이족의 유물과 그들이 사용한 기호들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이 기호들이 한자의 원형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고대 문헌에서도 동이족이 문화적으로 발전한 민족이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어요. 장혜희 교수는 노골적인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건 학술적 논쟁을 넘어선 정치적 발언입니다. 한자는 중화 문명의 상징이며 그 기원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학술적 진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이 유물들은 분명한 증거예요. 이제 세미나장의 중국 학자들 중에서도 제 주장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리우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올리비아 교수님,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사실 최근 중국 고고학계에서도 한자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이족 문자와 한자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우 교수의 발언에 장혜희 교수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사 연구의 목적은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자부심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어요. 세미나장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주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순간 저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세미나가 끝난 후 모든 학자들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하루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리비아? 들어가도 될까요? 미셀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미셀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밤늦게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의 발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미셀을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밤새 자료를 검토했어요. 당신의 발표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를 지나치게 중국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가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는 한글에 관한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 세미나에서 제 의견을 발표하려고 해요. 우리 서양 학계가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장은 어제보다 더 많은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혜희 교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는 아침 일찍 긴급 일정을 이유로 세미나에서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미셀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진지했어요. 올리비아 교수의 발표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역사를 지나치게 중국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첫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 창제 원리는 당시 세계 어느 문자보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 서양 학계에서도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제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미셀은 한글의 잠호 체계와 창제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역사적 위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조선은 독자적인 과학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역사를 더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미셀은 조선의 과학기술 성과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츠국이, 혼천의, 자경루 등의 발명품들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합니다. 올리비아 교수가 제시한 동이족 문자와 한자의 연관성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미셀의 발표가 끝나자 세미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서양 학자들이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심지어 일부 중국 학자들조차 관심을 보였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톰슨 교수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도 미셸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할 때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과 기여를 제대로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스미스 교수도 말했어요.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우리 언어학계는 한글의 가치를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반박이 이제 학계의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세미나의 마지막 날, 조직위원회는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관한 특별 세션을 추가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을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어요. 세미나의 마지막 날, 저는 한글과 한자의 역사에 관한 특별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학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어요. 장혜희 교수의 조작된 주장으로 시작된 논쟁이 이제는 진지한 학문적 토론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올리비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 일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입니다. 세종대왕과 조선의 학자들이 이룬 성취를 왜곡해서는 안 되죠.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다면 장혜희 교수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뻔했어요. 서양 학계에서 높은 명성을 가진 당신의 반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컨벤션 센터를 나왔어요. 저녁 노을이 서울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역사의 진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글의 역사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 연구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미셸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어요. 새 논문을 쓰고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셸은 밝게 웃었어요. 네, 동아시아 문자의 재평가,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학계의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경복궁과 같은 전통 건축물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제 연구 노트에 마지막 생각을 적었어요. 역사는 끊임없이 재해석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저의 여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묻히고 왜곡되기도 하지만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어요. 한글은 세계가 인정해야 할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계속되는 한 진실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올리비아 콜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